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현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제목은 스마트를 입히랍니다. 근데 어디에다 입힐 거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심지어 기업의 프로세스, 우리의 삶, 사회 전체적으로 스마트를 입히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가 뭐라는 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입힐 거냐? 상상으로 입히자입니다. 근데 이 상상이라는 것이 지금 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듯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했듯이 우리의 상상의 기로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제품에다가 이런 스마트를 입히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현실이기까지 어떤 상상이 있었냐 하는 중요한 상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들이 이루어진 세상에 어떤 기술적인 배경이 있느냐는 것을 좀 굉장히 매크로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릴 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그런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스마트를 입히자 했듯이 아주 자질구레한 제품에조차도 이런 스마트를 입혀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어떤 밸류,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 간단한 사례들만 그냥 열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만화가 한 50년 전에 지금 살아계신 이정문 화백께서 만화가입니다. 그린 겁니다. 달나라에 수학 여행 가는 것 빼놓고는 다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학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뭐 집에서 TV, 인터넷, 또 우리 스마트폰과 같은 이 조그마한 컴퓨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여와 공유와 개방,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책을 읽고 또 그러므로 해서 만화가로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서로 상호 그런 작용을 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실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이죠. 다빈치가 밑에 보시는 이 비행기 헬리콥터가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걸렸거든요. 과연 오늘 시대 같으면 400년이 걸렸을까? 하늘에 뜨기까지.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4, 5년 만에 끝났지 않겠냐. 왜? 남의 지식도 내꺼화시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라는 것은 우선 남의 것을 오픈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내꺼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뉴턴은 만일에 인터넷 시대였다면 이분의 성과가 굉장히 빨리 파급이 돼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달라졌지 않겠느냐. 잘 아시는 지금 유튜브에 스티브 첸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구글에 16억 5천만 불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의 힘은 뭐냐면은 어떤 동영상이라도 패스워드나 아이디 없이 막 들어오겠잖아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방했다는 겁니다. 가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이런 등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조의 영역도 아닙니다. 굉장히 뭐 발명의 수준이냐 창이냐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에디슨이 이외 저절로 넘어갑니까? 하도 에디슨이 여기에 대한 이건 내 어떤 성과에 네가 카피했지 않냐 시비에 붙으니까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스티브 잡스가 요새 이야기하듯이 좋은 아티스트는 뺏기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올려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베꼈으면 카피가 되지만은
자, 그래서 이 모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로 저는 봤습니다. 우선 자연을 모방하고 인간을 모방하고 또 공간을 모방하고 시간을 모방하는 네 가지 각도에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생체 그 학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데서 정확하게 찾아오더라. 뭘 거냐? 그래서 이 자석 입자가 비둘기 부리에 있더라. 그래서 그거 어디 활용할 거냐? 무인정찰기에 활용하자. 그래서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휘가 환경과 상상을 합성을 해서 에코와 이미지네이션을 합성한 에코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철보다 강하고 영구적인 CO2 배출이 없는 그런 조개 껍질을 착안을 해가지고 항공기 또 가스 터빈의 날, 그 다음에 연꽃잎이 물이 툭 떨어지고, 그래서 항공기 날개에다가 나노 코팅을 입히자. 그래서 춥고 결빙됐을 때 얼지 않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연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고, 그러면서 코스트가, 그 다음에 곤충이 360도로 보잖아요. 우리 사람 눈은 160도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은 곤충의 혼눈과 겹눈을 응용을 해가지고 3D 카메라를 만들자. 그래서 실제 혼눈, 겹눈을 막 조그마한 렌즈를 엎쳐가지고 반구, 돔구장의 반구 모양으로 해서 그걸 두 개 붙이면 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내시경.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들어가가지고 쫙 촬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비 날개가 가스를 굉장히 감지를 잘하더라. 뭘 거냐? 그걸 규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러, 화학 테러 여기에 적용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자연을 모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생명나무 불가능은 없다. 오바마가 작년에 미국이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아야 될 두 가지를 선언했잖아요. 하나는 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D 프린터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불과한 뇌가, 예를 들어 60kg 몸무게면 1.2kg 정도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의 산소의 25%를 쓰고 피의 15%를 뇌가 쓰고, 모든 병의 근원은 뇌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 그게 먹거리가 있다. 근데 뇌 회부도를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그 오픈한 게 3D 카메라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고해상도의 3D 카메라로 뇌 회부도를 공개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갈 거거든요. 3D 프린터, 앞으로 제조업에 혁명이 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후 되면 400불, 500불짜리 3D 프린터가 각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집에서 옷도 해 입고 신발도 신고 만들어 신고,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해 먹는다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서, 자, R&D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하고 AS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밸류 체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3D 프린터로 만드는 설계 도면만 있으면 팍팍 찍어내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찍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같은 데 갖다 주면 편의점에서 그거 찍어주고,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 여러 가지 그것을 풀렸잖아요. 그리고 공간, 꼭 우리가 땅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바다 밑에 살 수도 있고 우주 공간에 나가 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는 우리 이 스마트폰, 왜 스마트폰이 4.7인치냐? 팜탑이잖아요. 책상에 있는 게 데스크탑이고 팜탑이었다고요. 모든 걸 손 안에 다 집어넣자. 팜탑이 되려면 4.7인치가 돼야 손에 쥐어지더라. 근데 이미 그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예? 5.5인치 나고 심지어 앞으로 7인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상상으로부터 지금 이게 출발이 돼서 막 이 디스플레이가 막 두두두 많은 거, 접는 거, 예? 그 다음에 폴더블, 접는 거, 스트레치블, 땡기면 늘리고, 예? 근데 늘리는 것까지 디스플레이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안 줄어져. 이게 난제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가느냐?
결국 스마트폰 이 참 모든 걸 그 담고 하니까 용량 문제가 더 커져야 되고 빨라야 되고 이러니까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럼 어떡할 거냐? 결국 클라우드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모든 OS와 데이터와 모든 것을 클라우드 공중에 띄워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집어넣고 보는 것만 하는 스마트폰. 그러면 집어넣는데 또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우리 먹거리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작아져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화면이잖아요. 그럼 뭐 커져야 되는 화면을 어떻게 할 거냐? 궁극적으로 두두두두 접어가 탁 집어넣어가 뭐 하나 틈 14인치가 팍 펴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니 우선 두두두두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늘리는 것부터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갈 거냐? 저 생각에는 밑에 있듯이 클라우드 쉘이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이 전화기는 쉘, 조개 껍데기 모양 우리 명함 크기만한 그런 얇기에 조그만 쪽으로 조만간 갈 것이다. 왜냐? 매년 1년에 1mm씩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 예? 근데 화면 크기가 커지는 싸움을 하다 결국에는 둘둘하고 적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겠느냐. 시간 관계에서 이 동영상에는 제가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둘둘하고 접는 전화기가 되려 하면은 화면만 접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는 PCB 보드도 접해야 될 거고, 본체도 접해야 될 거고, 심지어 배터리도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실같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저게 실같이 생긴 배터리를 다행히 우리 LG화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상상의 출발에서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다. SF 영화라는 것이 공상 같지만은, 이 SF 영화가 우리가 뭐 옛날에 가면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매트릭스, 그 다음 최근에 아바타 등등 오기까지 이런 공상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공상이 아니고 이 영화 제작하는데 심지어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다 붙어가지고 만드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영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로 보면 안 됩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곤충만한 크기의 무인 정찰기 비행기가 날 것이다. 이미 드론 비행기가 날았잖아요. 아마존이 2015년부터는 모든 택배를 드론 무인 비행기에 의해서 배송하겠다. 허가해 주시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허가해 주라. 근데 미 연방 항공청에서는 그게 앞으로 한 3만 대 이상의 무인 비행기가 미국 전역을 덮을 것이다. 상용화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곤충의 정찰기 하는 거 미 국방성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곤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로봇가 아니고 실제 곤충 생체에다가 몸속에 애벌레 때에 이 칩을 이식을 해서 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 자라면서 지 장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라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기가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고 도청장치가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상용화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냐 하는 것을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걸 좀 아셔야지 상상을 해도 돈벌이가 되는 생산적인 상상이 될 것이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상상하라고 자꾸 그만 프레시를 주면은 그냥 골 때리는 멍 때리는 애들만 장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만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지능사회에서 앞으로 2020년 되면은 오감 반응의 시대에 갈 것이다. 이러면 스마트폰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오감이 들어갑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근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보잖아요.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즉 교량 같은데 저걸 설치하면 교량에 아주 미세한 크랙 같은 진동 같은 걸 지가 느껴가지고 이 교량이 언제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진단해내던 시대가 있죠. 이 오감 반응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성과 감정의 시대가 갈 것이다. 이때 되면은 사람의 감정과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되면 카메라가 모여있는 군중을 쫙 비치면 얼굴 표정을 보면 제가 범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없다는 것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표정 가지고 분석이 돼서 졸마가 좀 위험인물이다면 카메라가 저절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행동 패턴이 정상적인 걸 벗어났더니 제압이 들어가죠. 자, 이 동영상 잠깐 한번 눌러보실래요? 시간이 없지만은 볼 건 보고 갑시다. 4분 40초쯤에 옮겨보세요. 4분 40초 쭉 가세요. 인생은 뭘까? 3.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하나의 개체가 행하거나 겪는 의미 있는 일들의 전체. 사랑에 대해서 알아? 감은 unknown intent with 시리, 사랑해.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시리, 사랑해. 모든 애플 제품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시리, 사랑해.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사랑해. 다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게도 이런 말을 흔히 하시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랑해.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사랑해. 예, 그만합시다. 도움을 드리는 것만이 저의 자, 이게 이제 애플의 실입니다. 이게 음성 인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지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왜 계속 사랑해 사랑해 하느냐 하는 거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IBM의 왓슨과 애플의 시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앙숙이 손을 잡았거든요. 왜 잡았을까요? IBM의 왓슨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IBM의 문제는 뭐냐면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OS의 안드로이드 OS가 81%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고 모든 이 스마트 기기에. 그 다음에 애플의 iOS가 한 16, 7% 됩니다. 전 세계에 다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전화기 깡통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들은 전부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에 보셨듯이 음성 인식이 되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과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IBM은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앞으로 폭발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봐지거든요. 여러분들 손잡고 M&A 하고 하는 것이 큰 게 작은 거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장과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내 혼자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서 내 거화 시키는 시대입니다. 그게 참여와 공유와 개방의 시대잖아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저축사 문제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축사 문제 앞으로 애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유괴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시장을 보라는 겁니다. 자, 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2030년 되면은 60세 이상이 한 60%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회사의 신입사원을 60세 이상 뽑아야 되려고 올지 모릅니다. 근데 60세 이상이 되면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몸이 느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0세 이상 신입사원 뽑아 쓰려 하면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귀가 돼주고 눈이 돼줄 수 있는 게 스마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읽으셔가지고 기술을 어떻게 해서 내 비즈니스 접목하고 할 거냐 지금 우리의
관건이지 않냐. 그냥 지금의 제조업, 지금의 비즈니스 유통에 머물러 있으면 3D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없고 시장에 뒤처진다. 자, 또 하나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실제 세상에 리얼랜드가 이미 사이버 버추얼랜드로 들어갔잖아요. 백화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 저걸 통해서 거래가 되지고 물건 배송이 되지고 다 되잖아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오프라인보다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소셜랜드는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이 소셜랜드는 실제 리얼랜드인과 동시에 버추얼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상의 공간 이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저 가상의 그 소셜랜드에 사는 게 리얼랜드 사는 것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깃발 꽂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985년생 신현승이라는 친구가 지금 30이 안 됐잖아요. 티켓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1년 조금 지나가지고 몇백억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의 세계 금광을 캐러 막 골드레스트 가듯이 지금 우리가 이 소셜랜드에 가서 그 깃발을 꽂고 먹고 살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의 제조, 지금의 유통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도 장사를 해야 되고 왜? 여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있고 사람이 몰리면 여기 시장 마켓이 있는 거고 거기에 금맥, 돈이 오고 가는 데는 그 다음에 스마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스마트 칩이라는 건 세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센서, 무지하게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뭐 근접 센서, 무슨 센서, 뭐 춥다 덥다. 지금도 이 센서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젊은 애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센서 쪽을 어떻게 해서 우리 먹거리 막느냐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저장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통신 기능.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위 스마트 칩, 스마트인데 더 무시무시한 게 하늘에는 GPS에서 묶였고 땅에서는 와이파이라든가 LTE라든가 이런 거 묶였잖아요. 이제 공간과 모든 수평적으로 다 묶여버린 겁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이 구글과 애플 것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마트 기능이 전화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고 TV에 들어가면 스마트 TV고 자동차에 들어가면 스마트 카고 스마트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고 전화기고 이 경계조차도 지금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사람 중심에서 엮어져 있는 것이 스마트 소사이어티고 스마트 오피스고 이런 것. 자,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끝에 보면 사물 인터넷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물 인터넷은 상상은 이겁니다. 옛날에 비컨이라는 게 있었어요. BEACON. 그러니까 상과 상 사이의 통신 수단이 횃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가지고 모든 군데군데다 막 비컨을 막 던져놓으면 모든 사물이 그거 중심으로 다 엮어질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입니다. BBI.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가 연결이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브레인 투 모신 인터페이스입니다. 기계와 기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모신 투 모신. 이게 우리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몰고 올 것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스마트를 입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사물 인터넷 말씀드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지능적으로 서로 상호 소통하고 모든 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비즈니스 전반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 2025년 되면 25억 명 사람, 370억, 2030년 되면 500억 개의 사물이 다 연결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는 시장의 잠식되는 것을 대체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간단한 예입니다. 왜 들었냐? 이런 것조차도 지금 여기 그걸 올려가 밸류를 만들어내려는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저귀에다가 칩을 붙여가지고 젖었냐 안 젖었냐, 그걸 스마트폰으로 쏴주고 기저귀 갈 때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 기저귀보다 2센트를 더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2센트 더 주고 이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야, 그 칩을 왜 붙이냐? 아예 내가 공짜로 줄게. 그 기저귀 갈 때마다 붙이면 이게 다 해줄게. 그걸 공짜로 주고 기저귀 팔아먹어. 그 다음 GPS 신발 위에 불을 LED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신발 콧등에 딱 디렉션 알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애견 목걸이, 그건 나 이게 참 이상한 동의 못하는데, 애견의 목걸이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얘가 뭐 혈압 맥박 다 체크해서 그 스마트폰 쏘아주고 사무실에서 멀리에서도 개 건강상태 체크가 병원하고 가축병원을 연결시켜주고, 자물쇠, 화분, 그 다음 슬리퍼 있잖아요. 이건 노인들을 위해서 이 슬리퍼를 신으면은 걷는 게 빼딱하게 걷는다, 왼발에 어디에 압력이 있다 뭐 등등 해가 평소에 걷는 패턴하고 달라지면 건강 상태를 지가 체크해서 병원에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LED 티셔츠, 가슴팍에 LED 정확판을 줘가지고 티셔츠에다가, 이 광고판이에요. 내 스마트폰에다가 찍는 대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사랑 고백을 하는데 미안해서 말로 못한다면 그 상대방한테 야,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는 걸 LED로 깜빡깜빡 해주는 티셔츠. 칫솔, 양치하면은 치위생 상태 병 진단해가지고, 변기, 아침 저녁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 처음 성분 분석해가지고 안 찍은 무 봐도 병원에 참. IoT라는 게 인터넷 오브 띵스 또는 IoE라고도 합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뭐 말이 어떻게 됐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구글 토킹 슈즈라니, 말하는 신발. 그 신발 회사도 아닌 구글이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앉아가지고 벤치에 이 신발 신고 또 앉아있으면 신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루하다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 운동하라는 거구나. 막 걸어. 아, 이제 좀 살겠네. 뛰어. 야, 바람이 스치니까 정말 기분 좋네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한 내용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IoT 거울. 이 거울 앞에 턱 서면은 표정이고 전부 다 읽어요. 또 어떤 옷을 옷가게 가서 입어보고 벗고 안 해도 척척 이걸 대면은 그 옷 모양 뒤돌아보고 3D로 촥 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카톡이나 이걸 쏘아줍니다. 야, 이 옷 어때? 이 색깔 어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거울 보고. 거울 하나 파는 게 좋겠어? 이게 파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곰인형 파는 가게거든요. 20불짜리 곰인형 파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껍데기 애가 와가지고 선택하면 거기에 들어간 심장 넣고 내부에 장기 넣고 하는 걸 솜이 솜. 그 다음 심장 같은 거는 소리가 여러 가지인데 애가 선택을 해, 지 좋아하는 소리. 그렇게 해서 쫙 골라오면은 그 이제 내장 조립하고 하는 게 애하고 그 종업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곰인형 만들었어. 그렇게 하고 나면 저쪽 방에 가서 지가 옷을 구애가 침대에다가 곰 눕혀놓고 옷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뭐합니까? 나올 때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 출생신고해서 장면까지 해서 집에서 이 곰을 케어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의해서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20불짜리 곰인형이 100불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멜시에서 비컨, 또 아마존 대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심지어 알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더니요. 캐터필러라는 게 중장비에서 합니다. 이 캐터필러가 딴 거 없어요. 중장비 팔아먹는 것보다도 모니터 하나 떡 달아가지고 어디에서 오지에서 작업하고 하면은 그 모니터에 의해서 소리 들으면 아, 기계가 고장날 때 언제쯤 됐구나, 어떤 부품이 고장났구나 하는 것을 원격지에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그 부품을 갖다 줍니다. 그럼 뭐 수리를 누가 하느냐? 중장비 기사가 합니다. 모니터 보고, 야, 1번 나사 풀어, 2번 나사 풀어, 시동 걸어봐, 소리 들어, 됐어. 그 서비스 받는 돈이 중장비 파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크더라. 자, 공간을 초월해서 쇼핑도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홈플러스 가상 매장에서 쇼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옷가게 안 가고 옷을 집에서, 또 복덕방에 안 가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어떤 지역을 비추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참 나타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상의 현실화 가능성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상상의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디바이스 경계도 무너지고 제품의 서비스가 가속화되고 융합되어져서
산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진다. 사물이 되면서 가속화로 삶의 형태와 산업 전체가 급변한다.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던 상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건 내가 다 할 거 없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디어 LG. 거기 아이디어 내면은 그거를 평가해서 제품에 반영이 되어지면은 매출액의 4%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등록하게 되면은 그 지식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프로슈머라는 것이 과거의 프로슈머 소비자가 그냥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정말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결은 기술과 전문가들 해주니까 뭐 좀 하자 그러면은 기술자들 맨날 뭐 이러저러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자 하면 하는 방법을 찾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백오드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 다음 미래를 먹거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당장에 그런 것보다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후세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아야 될 때 과감한 국가적으로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어떤 고용 문제, 눈앞에 어떤 복지 문제보다도 이런 문제에도 국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조금 부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